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50년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50년 주택 담보 대출이라 일단은 굉장히 길죠. 길고 또 무겁다는 느낌 또한 든다는 거죠. 50년 동안이나 은행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된다. 야, 그렇죠. 혹시라도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의 나이가 30대라면 5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이다. 80대까지 은행 이자와 원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래서 좀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40대라 한다면 90살까지 살아야 돼, 무조건. 그렇죠. 아무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말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현재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최장 35년이었죠. 최장 35년에서 요즘 들어서는 최장 40년 상품들이 지금 금융권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40년 주택담보대출 만기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이제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또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실제적으로 50년 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이라면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겠죠. 기간이 늘어난 만큼 원금과 이자가 줄어든다. 이런 혜택 안에 혜택? 그래요. 이럴 가능성이 증가되고 또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3억을 빌릴 수 있다면 기간이 연장되니까 3억 5천을 빌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대출 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죠. 따라서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내 집 마련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적인 사례를 살펴봐도요, 연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이 9억 원짜리 집을 장만한다라고 할 경우에 지금 30년 만기라고 할 때는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4,08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간 원리금은 2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고, 월 원리금, 즉 매달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는 166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40년 만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6천만 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LTV와 DSR 적용이 40% 이내로 적용할 경우에 3억 6천만 원 금액이 나오고요. 연간 원리금은 1,860만 원이고 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155만 원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요, 이제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죠. 50년 만기일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6천만 원.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LTV를 적용할 경우 40%니까, 그리고 DSR을 적용할 경우에는 34%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연간 원리금이 1,724만 원이 되고 월 납부하는 원리금은 143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30년 만기와 50년 만기의 차이가 연간 원리금으로 따지면 한 280만 원 정도 차이가 되고, 월 원리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돈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차기 정부 들어서 LTV를 풀어준다, 그리고 DSR을 좀 풀어준다 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또 확 증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LTV, DTI, DSR을 풀어준다, 대출 만기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상품이 쏟아진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주택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증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죠, 2017년부터 해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죠, 여러분. 이 정도로 파란색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인데요. 이처럼 이제 우상향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 억제 정책들을 막 쏟아냈죠. 어떻게 해서든지 집값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집값은 이처럼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2021년 2월 15일
그래요. 이렇게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와중에 또 뜬금없이 2021년 2월 15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 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또 내죠. 그래요. 아니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만기가 최장 40년이나 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집값 급등에 따른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 부담을 축소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 대출을 받을 경우에 30년 만기일 경우에는 월 상환 금액이 119만 원이고 40년 만기일 경우에는 99만 원으로 16.1%가 감소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당시에는 30년 만기인데 이제 40년 만기 상품으로 이렇게 전환해주겠다. 상품을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와가지고는 35년, 현재는 3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인데 이제 은행권에서 40년짜리들이 지금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기 정부 들어서 50년짜리, 이게 초장기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렇게 내라라고 한다면 이제는 45년짜리,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하니 2021년 2월 달에 2030 세대들이 또다시 영끌 비투에 의한 매수세가 발생하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이 2021년에도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담보대출이 40년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요거 원인 하나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의 주택가격 상승 요인들 중에서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볼 때 50년 초장기 담보대출이 시행이 된다면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만 더 빨라진 미국의 긴축 시계, 연말 기준금리 3% 도달. 그래요.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가 지금 빅스텝을 받고 있죠. 할 때 0.5%를 올리니까 엄청난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3% 올해 안으로 도달시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기준금리 또한 꿈틀거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올해 기준금리가 최소 2.25%가 될 것이다. 또한 대출금리가 7%대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차주,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23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란 거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들도 있지만은 부동산 가격의 억제 요인들도 같이 병존한다는 겁니다. 같이 존재한다.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가 아니라 같이 병존하는데 어떤 게 과연 힘이 더 셀까? 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더 힘이 셀까?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지는 게 힘이 더 셀까?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어떤 부분이 힘이 더 셀까? 이 부분을 좀 관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돈을 빌리는 사람, 차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기간이 30년에서 40년, 40년에서 50년 이처럼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총 이자는 증가된다는 얘기죠. 또한 50년 동안 그 집에 계속 거주할 가능성. 그래요.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어요. 또한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서 50년 동안 과연 살까요? 그렇죠? 50년 동안 살아야 돼.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혀 온다는 거지. 따라서
중간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가능성도 많겠죠. 이럴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중단되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중도 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죠. 이러한 이자 부담과 중도 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이겠지만은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 준다면 그렇잖아요. 대출을 받았고 은행 이자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갚아야 될 원금은 내가 갚아 나간다는 거는 매달 원금만큼 내가 빚을 갚아 나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 준다면야 은행 이자, 응? 그렇죠? 또 중도상환 수수료 그렇잖아요. 부담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줄 것인가 말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